네. 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겐을 두 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VQ겐이 여기 뭐 이름은 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뭐 겐보다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에요. VQ겐하고 달리는 굉장히 비슷한데 예, 이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 모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클겐 먼저 알아볼게요. 사이클겐은 2017년 3월에 나왔어요. UC 버클리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요 저자가 이제 요분인데, 요 저자가 원래 2016년인가 그때 발표한 논문이 픽스 투 픽스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좀 더 발전시킨 이러한 그 연구예요. 그래서 한때 그 참신한 아이디어로 굉장히 주목을 이렇게 받았던 연구고, 어떤 거냐 하면은 요 겐이 이제 확률 분포를 직접 배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좀 컨트롤을 줘서 어떤 그 내가 원하는 형태의 출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랬는데 이 사이클겐이 하고 있는 거는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을 이미지를 받아요. 겐이 보통 입력을 뭘 받았죠? 레이턴트 코드를 우리가 샘플링을 했죠.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100차원 벡터. 그러면 그거를 디코더에 넣으면 제너레이터 넣으면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냈었는데 요 사이클계는 이미지를 한 장 집어넣으면 그게 이미지가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는 형태의 모델이에요. 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미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유행하던 그 이미지 처리 모델들이 뭐가 있었냐면 뭐 뉴럴 스타일, 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뭐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픽스 투 픽스가 그 전에 발표된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는데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그 쌍이 주어진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구도에서 찍은 여름 풍경이 있고 겨울 풍경이 있으면 그거를 열심히 학습을 시켜서 뭐 다른 이미지 여름을 넣으면 그게 겨울로 나오는 뭐 이런 형태를 이제 출력으로 내는 건데 그런 형태의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페어드 이미지가 필요하죠. 근데 페어드 이미지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구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페어드 이미지 필요 없이 이미지 스타일을 바꿔주는 이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입력은 레이턴트 벡터가 아니라 이미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겨울 풍경을 봄, 여름, 가을로 바꿔준다든지 뭐 고양이를 개로 바꾼다든지 뭐 사과를 오렌지, 남자를 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모델이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음, X에서 Y로 가는 제너레이터하고요. X는 이미지죠. 예를 들어 남자 사진을 받아서 여자로 바꿔주는 Y가 여자면은 보통 X가 여자로 하는 게 좋겠죠. X를 받아서 남자로 바꿔주는 이러한 제너레이터가 있고 반대로 해주는 제너레이터도 있어요. 남자를 여자로 바꿔주는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가 두 개가 필요한 거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두 개가 필요해요. 예, 여자를 진짜 여자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주는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그 다음에 진짜 남자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주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가 필요한 거죠. 뉴럴 네트워크, 제너레이터 두 개, 디코더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음, 얼룩말을 말로 바꿔주죠. 근데 그냥 말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구도를 띠고 있는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말로 바뀌고요. 반대로도 해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말이 뛰어가는 말이 있으면 뛰어가는 얼룩말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예전에 고전적인 영상 처리에서는 이거 하려면은 뭐 엣지를 찾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수동으로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름, 겨울 바꿔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진이 있으면은 이거를 모네나 반고흐나 뭐 세잔느, 이런 사진으로, 이런 풍의, 그 화가의 풍의 그림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배울 사이클 겐이 하나의 모델이 이런 걸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 말하고 얼룩말만 열심히 배운 사이클 겐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걔는 그 말하고 얼룩말만 서로 바꿔줄 수 있는 모델이고 이런
뭐 겨울과 여름을 바꾸려면 또 다른 웨이트를 갖는 모델이 따로 필요해요. 그 데이터를 학습한. 그래서 어, 이 하나의 모델이 막 다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모델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가 두 개가 있어요. 어드버서리얼 로스, 요건 갠 훈련시킬 때 사용되는 로스고요.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로스가 있죠. 근데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예요. 이런 로스가 있는데, 자, 요 그림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얼룩말이 입력이에요. 예, 입력 1이죠. 이걸 그냥 X라고 할게요. 예, 얼룩말이 X고 그냥 말이 Y입니다. 그러면 X를 이게 제너레이터예요. 제너레이터가 받아가지고 출력을 내죠. 그 사진을 받아서 사진을 출력을 내는 거죠. 이미지를 받아서 이미지를 출력 내는 거예요. 그 전에 걔는 요 제너레이터 구조가 여기 오른쪽만 있는 모습이었죠. 저 차원을 받아가지고 그 차원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이미지 차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미지 차원을 내요. 이런 뉴럴넷을 쓰는데 이렇게 어, 여기 양쪽 차원이 같고 가운데가 좀 홀쭉한 이런 네트워크를 유넷이라고 합니다. 유넷, U자 형태로 생겼다고 해서 유넷이라고 부르고 이 유넷 구조를 띠는 네트워크를 제너레이터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니까 얘가 입력을 받아가지고 뭐 출력을 내는데 이게 이제 생성한 거기 때문에 가짜잖아요. 가짜를 출력을 내죠. 가짜를 출력을 내는데 이 가짜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진짜 말 사진이 또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뭘 뱉어내야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가 있죠? 진짜 말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이라고 속아줄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 걔네 훈련 목표죠. 그래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출력으로 이게 진짜 말 사진하고 굉장히 비슷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말 같은 거는 만들 수 있죠. 얘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이 구도가 유지가 안 되죠. 말만 만들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뭘 한 번 더 하냐면은 Y를 X로 바꿔주는 제너레이터가 또 있어요. 이거는 말 사진을 얼룩말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다 한 번 더 집어넣어서 다시 또 생성을 시키죠. 예, 가짜 사진을 집어넣어서 또 생성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데 이 나온 이 출력물이 원래 입력이랑 서로 픽셀 레벨에서 일치해라 라는 로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하라고 지금 로스를 줬으니까 오토인코더처럼 동작하라고 로스를 줬으니까 결국은 무언가를 넣어서 이 원래 이미지로 복원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죠, 제너레이터가. 그러면 얘가 출력물이 흐트러진 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안 나오겠죠. 일치되는 게. 그래서 구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구도를 유지시키고 말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는 요 사이클릭 컨시스턴시 로스가 수행을 해주는 거고 이 말이 진짜 말 사진하고 닮도록 해주는 거는 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성을 시키고 그 생성된 모습의 구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요거를 어, 해주는 거죠.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얼룩말만 넣고 말로만 하게 되면은 반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도 해요. 이번에는 요 말을 한번 집어넣고요. 얼룩말로 바꾸고 얼룩말을 다시 제너레이터에 집어넣어서 다시 말로 바꾸고 여기 지금 그림이 또 그려야 되는데 예, 그림 그리기가 이제 칸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서 뽑아야 되겠죠? 예, 여기서 뽑아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말도 얼룩말로 바꾸는 거를 배우겠죠. 예. 그러니까 쌍으로 동작을 해야 돼요. 제너레이터가 두 개가 있고요. 말과 얼룩말 서로 바꿔주는 거.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말 판정하는 거랑 얼룩말 판정하는 거. 이게 따로따로 있어요. 제너레이터 두 개,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얼룩말 사진 한 만 장, 말 사진 한 만 장, 이 정도 준비가 되면은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들어올 때 이걸 올리느라고 봤는데 제가 코드 링크를 제가 여기 빼먹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 보내드린 그 강의 자료실 올려놓은 코드에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시고 거기 아마 데이터 다운로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링크를 여러분들이 좀 코드 수정하셔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바꿔주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뭐 어렵진 않죠. 예, 아이디어가 좀 기반하죠. 예, 요거 그냥 이미지 차원을 받아야 되니까 유넷을 써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데, 요게 그냥 이렇게 하고만 말았으면은 그냥 일반 겐인데, 여기 한 번 더 통과시켜가지고 서로 일치시키는 거. 요게 있어서 구도가 서로 맞죠. 예, 이렇게 생긴 그 모델입니다. 손실은, 오브젝티브는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이건 뭡니까? X를 Y로 바꿔주는 거죠. 뭐 Y가 지금 제가 말이라고 했으니까 얼룩말을 말로 바꿔주는 제너레이터고, 요거는 그 생성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정해주는 판별기, 디스크리미네이터잖아요. 그러면은 요 로스 펑션은 그대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요게 진짜 말인지 가짜 말인지 판정해 주는 거고요. 요건 생성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로스 펑션 똑같아요. 예, 이 두 개는 서로 이건 이제 말하고 얼룩말만 서로 바뀐 것뿐이고 동일한 로스 펑션이죠. 일반적으로 겐에서 쓰는 손실함수죠. 예, 그걸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을 아니, 이게 X가 얼룩말이었죠. 얼룩말을 말로 바꿔주는 생성기를 한번 통과시키고 아까 그림상에서 가운데 있는 거 그거를 다시 이번에 이제 말이 됐으니까 그 말을 다시 얼룩말로 바꿔주는 생성기를 한번 더 통과시켰죠. 예. 두 번 생성시킨 게 원래 이미지 X 요거랑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원룸을 썼어요. 이번에는 그 픽셀 레벨에서 서로 같아라는 거를 그래서 거리가 서로 같도록 예. 그 맨하탄 거리가 서로 같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죠. 요거는 이제 어, 얼룩말을 말로 바꿔주는 거니까 말을 얼룩말로 바꿔주고 그 얼룩말을 다시 말로 바꿔주고 예. 이렇게 해서 원래 거랑 같아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말을 얼룩말로 바꾸는 것도 잘해야 되고 반대로 얼룩말을 말로 바꾸는 것도 잘해야 되죠. 두 개 다 잘하라는 거예요. 거리가 서로 일치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 여기 요 로스를 쓰게 되면은 예, 전체 로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요 겐 로스, 그러니까는 x를 y로 바꿔주는 거 잘하는 로스, 그다음에 y를 x로 바꿔주는 거 잘하는 로스, 그다음에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는 x를 y로 바꿔주는 것도 잘하고 y를 x로 바꿔주는 것도 잘하죠. y를 x로 바꿔준 거를 다시 되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두 개 합친 거니까 여기 다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죠. 다 더하면 되는데 여기에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를 쓰죠. 여러 가지 손실을 여러분들 결합해서 쓸 때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중간에 사용을 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어떤 거를 더 중요시할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구도를 많이 유지하고 싶으면은 이 람다를 좀 큰 걸 쓰면 되는 거고 구도 유지보다는 내가 진짜 같은 어떤 그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은 너무 구도에 집중하면 진짜 같은 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여기를 이걸 좀 낮춰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원룸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뭐 투놈의 제곱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 값이 나오는 값들의 범위를 좀 관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값이 막 뭐 10, 20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뭐 0.1, 0.2 이런 값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값의 범위가. 그러면은 이 람다 값을 좀 크게 설정을 해야지 균형 잡힌 훈련이 되겠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고 적당한 람다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해요. 이거 헬퍼 파라미터예요. 예, 이렇게 해주면 되고 뭐 중요하지 않은데 이건 아이덴티티 로스라고 해서 이게 그 예를 들어서 G, X, Y면은 X를 Y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 입력을 항상 X를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엉뚱하게 뭐 Y를 얘를 넣어준다든지 하면은 얘가 동작을 하면 안 되겠죠. 생성을 하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도록 해주는 로스도 뭐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로스니까 이건 단순하게 요 위에 있는 요 로스들을 이용해서 어, 그 이미지 스타일을 바꾸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오렌지 받아서 사과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미지 차원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128바이 128바이 3이면은 입력이 출력도 똑같은 차원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예, 이런 구조를 유지하면서 중앙에는 좀 홀쭉해지고 다시 이렇게 다시 이미지 차원을 확대해주는 이런 구조를 U넷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생성 모델에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룰 스코어 모델이라든지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넷 아키텍처를 써요, 기본적으로. 어, 그리고 뭐 플로우 매칭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모델이에요, 생성 모델에서. 음, 근데 이제 여기 차원이 깊으니까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좀 두어서 꼭 이렇게 홀쭉하게 갔다가 그냥 쭉 안 가고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이 커넥션들을 다 만들어 놔요. 예, 그래서 딥 뉴럴넷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방지를 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제너레이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조금 재밌어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요 패치겐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걸 씁니다. 패치겐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패치겐은 요, 아까 제가 픽스 투 픽스라고 하는, 요 저자가 1년 전에 발표한 모델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제안된 모델인데, 요게 좀 괜찮아서 그 이후에는 패치겐이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요 사람이 아까 사이클겐의 저자예요. 저자한테 순서만 바뀌어 있어서 그 사람이 일저자로 여기 돼 있는데, 패치기는 뭐냐면 심플해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 사진이 있으면은 기존 디스크리미네이터 어떻게 했죠? 사진이 판별기로 들어오면은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했죠. 시그모이드 써가지고 0에서부터 1 사이로. 근데 패치기는 요 패치예요. 패치 말 그대로. 그래서 입력을 여러 단위로 좀 잘라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어, 4바이 4니까 16 토막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토막 난 부분이 그렇게 해서 심판이 16명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좀, 뭐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축구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심판 한 명이 뭐 판정하는 게 아니라, 뭐 구역별로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 구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어떨까요? 조금 로컬 스트럭처를 좀 이렇게 보고 판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마다 판정이 다를 테니까, 진짜 가짜들이 다를 테니까, 판정 나온 결과를 뭐 에버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수결로 보팅을 한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을 내릴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뭐 동작은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썼어요. 어려운 건 없고 이제 이런 형태 패치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요 좀 작은 영역만 인정을 해도 되잖아요.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떨까요? 파라미터가 더 적을 수 있겠죠. 작은 이미지만 다룰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그 라이트웨이트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게 작은 패치가 들어오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논문에 굉장히 많은 그 생성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 입력 사진이 있을 때, 요거를 모네 스타일이나, 뭐 고우 스타일이나, 뭐 세잔느 스타일,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사이클계를 이용해서 보시면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싸하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게 뭐 보통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뭐 이런 그림을 더 그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집어넣고 그런 화풍의 그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안 걸리겠죠? 왜냐하면은 이 사진은 내가 찍으면 되는 거고 뭐 모델도 내가 훈련시키면 되는 거니까 저작권 문제 없겠죠?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요세미티 겨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여름 사진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반대로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사과를 오렌지로 바꾸고 뭐 이런 거 다 되죠. 근데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을 논문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잘 안 되냐면 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한눈에 봐도 사과를 오렌지로 바꾸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하긴 할 텐데 뭐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죠? 리컨스트럭션을 시키는 부분이 있죠. 그런 그 모양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형태들, 그렇죠? 그런 거는 잘 바뀌지 않겠죠. 그 사과를 갖다가 오렌지로 바꾸려고 했더니 색깔은 바뀌어요. 이렇게 오렌지처럼. 진짜 오렌지처럼 이렇게 해야지 속으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인 모양이 사과죠, 지금.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양이를 개로 바꾸려고 해도 이게 개 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개처럼 이렇게 바뀌긴 바뀌는데 전체적인 얼굴 모양새가 고양이 얼굴 모양새 그대로 띄고 있죠. 그 픽셀 레벨에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또 만일 얼굴말로 바꾸라고 했더니만 여기 위에 타 있는 이 사람 푸틴 같이 보이는데 제 생각 예, 그 사람이 이렇게 같이 바뀌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디스코겐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만든 모델인데 이 디스코겐이 사실은 사이클겐하고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 사이클겐보다 15일 일찍 발표가 됐어요. 요, 요 디스코겐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이 하는 거고 논문에 있는 그림도 똑같죠. 그렇죠? A를 B로 바꾸고 다시 B를 A로 바꾸고 리컨스트럭션 시키고 판별기 여기다 두고 또 여기다 두고 예, 그러니까 이 생성된 사이클이 생긴 거니까 예, B로 바뀐 거에 대한 판별기 또 A로 바뀐 거에 대한 판별기를 따로따로 뒀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지금 똑같은 모델이에요. 네, 우연히도 동시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먼저 발표된 게 더 그쵸? 그 우선권이 있는데 이게 15일 일찍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고해상도를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은 사이클겐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코겐 결과를 보면은 얼굴을 뭐 여자 얼굴들은 뭐 남자 얼굴로 이렇게 바꾸고요. 뭐 금발을 뭐 흑발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좀 재밌는 거 그 사이클겐에는 없는 건데 뭐 자동차를 뭐 사람 얼굴로 바꾸는 거 이렇게 되는데 형체가 사실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워낙 저해상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 뭐 이렇게 좀 되기도 해요. 근데 대신 사람 얼굴이 뭐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죠. 방향성이 왼쪽 보고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왔더니 왼쪽 보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오른쪽 보고 있는 자동차는 뭐 오른쪽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돼요. 예. 요거는 뭐 모양이 유지되는 거니까 원래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스케치한 게 뭐 색깔이 채워진 이런 형태가 되고 반대로 되고 그러니까는 어떤 그 가방에 대한 스케치 사진을 한 만 장, 그 다음에 뭐 컬러 사진 만 장, 이런 것들을 그냥 모양은 다르더라도 제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페어된 데이터를 예전에는 요구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스케치 가방 사진 만 장, 컬러 가방 사진 만 장만 있으면 돼요. 구도가 맞춰진 건 필요 없죠. 예. 뭐 그런 입력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니 예, 이거 입력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고 하는 거죠. 데이터에 어떤 거 집어넣어도 막 나오겠죠. 잘 훈련이 됐으면. 뭐 이렇게 신발 가지고도 했고 뭐 이런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타일겐으로 넘어갈게요. 뭐좀 참신하고 재밌는 아이디어긴 한데 이제 뭐 그 여기 유행은 다 지나갔어요. 사실은 사이클겐 같은 방식은 지금 보시는 이제 스타일겐도 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 워낙 각광을 받았던 모델이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는 이제 테로 카라스라고 아까 그 지난 시간에 그 프로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해가지고 고해상도 이미지 만들어내는 거. 그 저자예요. 저자가 이 제안한 방식이고 그 프로겐은 그 레이턴트 코드 Z를 가지고 실제 이미지를 만들었죠. 근데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냥 Z를 그냥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나왔지. 내가 뭐 수염 달린 남자의 쟁발의 남자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는 안 됐어요. 그거는 우연히 그냥 뭐 그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나오는 사진이 나오는 Z값은 내가 역으로 찾아낼 수는 있지만 예, 내가 그 스타일을 핸들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스타일계는 그게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Z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Z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생성 모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 코드를 하나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시켜요. 그러면은 거의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G가 그냥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고정된 그 레이턴트 코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스토캐스틱하게 샘플링이 되니까 약간씩은 다른 거는 나오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냥 내가 시작점을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이 레이턴트 코드 C를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스타일 제어용으로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는 4x4x 512짜리 텐서로부터 그냥 시작을 하고 이건 고정된 값이에요. 훈련 중에는 물론 이 값이 학습이 돼요. 바뀌는데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건 고정되죠. 예, 우리 포지셔널 임베딩에도 그 위치를 결정해주는 포지션 벡터 값은 훈련 중에는 바뀌지만 훈련이 끝나면 고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 텐서도 훈련 중에는 막 바뀌겠지만 학습이 되니까 예, 랜덤하게 초기화 값을 준 다음에 학습 쭉 값이 바뀌니까 값이 변경은 되는데 훈련이 끝나면 이게 이제 고정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건 아주 평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어떤 평균적인 값이 되겠죠. 이걸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G를 가지고요. 이거를 어떤 매핑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잠시 후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W를 뽑게 돼요. G로부터 그냥 뽑는 거예요. 그냥 G를 그냥 선택하지 않고 뉴럴넷을 좀 통과를 시켜요. 네, 뭐 그래서 W를 뽑아서 이 뽑은 W를 가지고 그 스타일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사용되는 게 뭐 에이다 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타일들을 생성 과정에 이렇게 인젝션 해주는, 넣어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음, 자,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이 블럭이. 요거 스타일겐에서 첫 번째 블럭이죠. 4x4. 그 다음에 이건 8x8 만들어내는 거죠. 스타일겐이 뭐죠? 4x4 이미지 만들고 그거 잘 만들면 그 다음에 좀 더 큰 해상도 가고 그것도 잘 만들면 더 큰 해상도의 이미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레시브하게 증가한다 했잖아요. 이미지 해상도가. 예, 똑같아요. 그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뭘 먼저 하느냐 하면은 여기 4x4x 512는 나중에 고정이 된다고 했고 여기서 샘플링을 하죠. 일단 기본은 여기서 샘플링 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 노멀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한 다음에 뭐 그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뭐 정교화 시킨 거고요.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절차인데 그 다음에 이거를 말이죠. 예, 이 뉴럴넷에 통과를 시켜요. 예, 뉴럴넷의 구조가 참 그 무성의하게도 풀리 커넥티드 레이 8개를 통과시켰어요. 뭐 처음에는 뭐 한두 개 가지고 해봤을 건데 잘 분리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쌓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쭉 통과시키면 값이 나오겠죠. 예, 이 W가 나오니까 이 W를 이제 골라요. 그냥 G를 취한 게 아니라 G를 집어넣어서 뉴럴넷을 통과해서 좀 표현이 좀 풍부해진 그 값으로 바꿔서 뽑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이 W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막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중간층에 이렇게 넣어주려고 어디론가 보내죠. 그리고 요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행렬인데 어파인 트랜스폼 해주는 행렬이에요. 단순하게. 그러니까는 W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행렬 A에다 곱해서 쓰는 거죠. A 곱하기 W. 그럼 어파인 변환이죠, 이게. 어파인 변환을 해주고 그렇게 변환된 거를 각각을 Y1, 뭐 Y2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요. 그래서 뭐 어, Y1 두 개나 세 개밖에 안 써요. 스타일들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막 넣어주진 않고요. 예, Y1, 그다음에 후반부에 넣어주는 걸 Y2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Y1과 Y2를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Y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A 곱하기 W예요. W는 그냥 G가 샘플링 돼서 그냥 뉴럴넷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G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W 출력이니까 나올 거고 그거 어파인 변환 해주면 Y1 나오겠죠. 그죠? 뭐 그건 별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를 중간에 이렇게 쏙쏙 넣어주잖아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쏙쏙 넣어주는데 원래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패스는 이쪽 패스죠. 위에서 아래로 나눠오는 거. 저차원 공간으로부터 쭉 해서 큰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이 프로겐의 모습인데 프로겐에서 이게 CNN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프로겐은 중간층들이. 그러면 뭐 컨버전하고 막 이런 거 통과할 텐데 얘가 이제 쭉 표현이 나오겠죠. CNN 통과하게 되면 이미지 피처 맵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X2, X1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X3도 있고 X4도 있고. 왜냐면 CNN 통과하면 그때마다 피처 맵들이 쭉 추전이 되니까 그게 이미지의 어떤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쭉 나오게만 하지 않고 중간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죠. 얘가 여기에다가 X1을 그냥 통과시켜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로부터 나오는 똑같은 이미지만 계속 나올 테니까 쭉 흘러가는 패스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잔소리 해주는 거야. 이렇게 Y1, Y1도 또 넣어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넣어주냐? 이런 방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 방식이 뭔지만 보면 되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Y라고 하는 벡터는 YS하고 YB가 있습니다. 이건 스케일하고 바이어스예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X가 그냥 쭉 흘러가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XI의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죠. 요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왔던 식이죠. 예. 그리고 나서 방금 값을 이렇게 키워주고 스케일링 해주고 위치 이동시켜주고 하죠. 요 스타일을 가지고 요걸 스타일이라고 해요. Y를. 여기 지금 넣어준 거니까 스타일이죠. 지금 스타일들을 넣어주는데 스타일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 어떤 그 노멀라이즈 된 그 X를 스케일을 바꿔주고 평행 이동을 시켜주죠. 그렇죠? 네, 그냥 쭉 가야 될 거를 크기를 키워주고 평행 이동을 시켜주죠. 요런 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굉장히 사실은 이 당시에 많이 했어요. 뭐 필름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냥 이미지 피처가 그냥 뽑히지 않고 자연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개입이 된 형태의 이미지 피처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막 중간에 이렇게 값을 변형을 시켜주거든요. 예, 요 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준 게 스타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고 얘네들이 스타일이 개입 들어가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변형을 크게 주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커지면 변형이 크게 일어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중간에 변형을 줘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뭐 가려져 있는데 노이즈 있죠. 노이즈를 또 집어넣어줘요.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좀 스토캐스틱하게 그때그때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샘플이 들어가더라도 노이즈들은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가니까 약간씩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스타일 개념입니다. 좀 작년엔 제가 굉장히 길게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예, 뭐 그냥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평범한 어떤 벡터로부터 이미지를 만들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거의 밋밋한 이미지만 나오니까 스타일을 중간중간중간에 넣어준다. 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넣어주는데 이 방법은 이 A다인이라고 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고 이 Y 값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라 내가 샘플링한 곳으로부터 결국은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띄는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지? 이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냥 막 그 변형이 돼서 들어갈 뿐이지. 내가 뭐 갈색 머리에 그 남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막 이미지를 많이 생성을 시켜봐요. 생성을 시켜본 다음에 어떤 W들이 갈색 이미지의 남자를 만들어내는 코드인지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기록을 해놓고 예, 그거를 가지고 내가 갈색으로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하고 싶으면은 그 코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 갈색으로 뽑았던 코드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갈색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나중에는. 그렇죠?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 샘플 앤 스터디, 매니 스타일 코드, 인 어드밴스, 그쵸? 요거를 먼저 해야지 나중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렵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스타일 인젝션 리절트. 보시면은 이제 논문에서는 두 개 정도만 썼어요. 스타일 코드를 Y1하고 Y2. 그래서 Y1이 좀 위쪽에 작용하는 거죠. 이미지 생성하는 초반부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초반부에는 어떻죠? 이미지의 어떤 큰 틀 같은 것들을 많이 작용하겠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어떤 스타일을 제어하게 되고 Y2는 저 끝쪽에 이미지 다 만든 다음에 끝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해상도 이미지층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좀 미세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겠죠, Y2들은.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소스라고 되어 있는 거, 이쪽 가로줄. 요거는 Y1만으로 만든 거예요. Y2 안 쓰고. Y1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스타일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예. 이건 당연히 코드는 다르겠죠. 요거 만든 코드랑 이거 만든 코드는. 그래서 괄호치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Y1을 5개를 썼는데, 첫 번째 Y1으로 이런 사람 나오고, 이런 두 번째 거로 이런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Y2만 가지고 또 만들어 봤어요. Y2만 가지고 만들었더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도 5개를 쓴 거죠, 코드를. 그러면, 어, 이 사람 만들었던 그 Y1 하고요. 요 사람 만들었던 Y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W죠, 그 전에. W 2개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요 사람으로 할게요. 빨리 쳐놨으니까. 그러면은, 초반에 요 Y1 코드 넣어주고, 후반에 Y2 코드를 넣어주게 돼서, 스타일을 바꿔서 만든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네. 자, 이걸 보시면은 뭘 알 수 있죠? 지금 이거는 여기 뒤에 미들 스타일 카피드고 이거는 코러스 스타일 카피드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후반에 좀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Y1이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겠죠. 큰 그림상에서는. 그래서 요 사람이 지금 보시면은 광대뼈가 좀 많이 튀어나오고 이마도 좀 이렇게 막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요 사람도 광대뼈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고 이마가 이렇게 도드라진 이러한 전체적인 스타일은 이 사람이랑 비슷하죠. 이런 스타일이 나오고 요 Y2는 나중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뭐 약간 뭐 머리 색깔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영향을 받아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어린 아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초반에 들어간 거니까 요게 들어가게 되면 요 사람께 들어가게 되면 Y2가 그러면 어린 아이가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가 지금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미세한 부분들은 요 사람의 스타일 따라가는 뭐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입모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닮았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 결과물을 조금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얻을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요 어린아이를 만들었던 코드가 있고요. 이 사람을 만들었던 코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해놨다가 내가 그 2개를 믹싱을 해주는 거죠. 초반에 이거 넣어주고 후반에 이거 넣어줬더니 그러면 대충 내가 유추할 수 있죠. 어린아이인데 요런 좀 스타일을 닮은 그런 어린아이를 만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 애를 만약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뭐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제어해 주면 되겠죠. 어린아이 사진에다가 뭐 이런 거 넣어주게 되면 네. 뭐 그런 형태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엘슨 데이터셋 가지고도 많이 해봤어요. 네, 다양하게 잘 생성을 한다라는 거고 스타일겐이 이제 2가 있고 3가 있는데요. 예, 같은 저자가 계속 해마다 이제 발표를 해요. 12월쯤 요 무렵쯤 되면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막 계속 발표를 해가지고 음, 세상을 항상 저기 꽤 놀라게 했었는데 스타일겐 2는 뭐 스타일겐 1에서 썼던 방식을 다 버려요. 또 여기 보시면은 A 라인도 안 쓰고요. 프로그레시브 그로잉도 안 해요. 그런 식 안 하고 뭐 생성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예, 이미지를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스타일 조금 바꾸면은 여기가 이거 자세히 보세요. 스타일겐 2예요. 예, 그 코드를 굉장히 비슷한 코드를 넣으면은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스타일들이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수염하고 얼굴하고 따로 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수염하고 얼굴하고 따로 노는데 스타일겐 3에서는 이게 에일리어싱 현상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일어나는 거고 그거를 좀 약간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기법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바꿔놨어요. 비디오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모델입니다. 구체적인 뭐 모델 상세 구조는 다루지는 않을게요. 음, 이게 한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 4년 전에 뉴럴넷을 공부했으면은 머리 아프게 이런 것들을 막 보셔야 되는데 예, 지금은 요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략을 하고 이제 중요한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Q겐입니다. 벡터 퀀타이즈 겐. 우리 VQVA는 기억나시죠? 벡터 퀀타이즈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그거랑 거의 똑같은 모델이에요. 근데
어드버서리얼한 로스를 줘서 조금 더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바꿔놓은 모델인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한번 뭐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VQ 겐이라고 부르고, 저자는 이제 여기 에서, 롬바, 오머, 뭐 이런 독일 사람들인데, 요새 3인조, 네, 이분들이 그 번갈아가면서 논문들을, 좋은 논문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게 이제 성공한 그 모델인데, VQ 겐이. 구현된 거는 여기 가시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저자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저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논문 제목이 재밌어요. 예, 트랜스포머를 테이밍한다라고 되어 있죠. 테이밍은 내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길들이는 걸 테이밍한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를 내 입맛에 맞춰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트랜스포머 길들이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겐으로 다 훈련시킨 게 핵심이 아니라. 이름은 뭐 VQ 겐이라고 졌는데 사실은 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VQVA하고 겐하고 결합을 시켜놓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을 뭐 디스크리트 토큰 시퀀스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트랜스포머를 길들이게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를 길들여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생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여기서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를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는 가우시안을 썼죠. 그리고 VQV에서는 픽셀 CNN에서 샘플링을 했죠.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 샘플링을 할 거예요, 이제. 좀 특이하죠? 자, 내용 보시면은 어렵진 않아요. 우선 이것도 역시 그 훈련 과정이 투 스테이지 훈련이에요. 첫 번째는 VQ 겐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VQ 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어를 훈련을 시키고 트랜스포머 디코더예요. 프라이어 구조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훈련시켰습니다. VQ VA에서는 스테이지 2가 뭐였나요? 픽셀 CNN을 훈련을 시켰죠. 픽셀 CNN. 여기서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훈련시켜요.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요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볼 게 달리인데 달리에서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름만 달라요. 스테이지 1에서를 비주얼 코드북을 훈련시킨다고 하고 스테이지 2에서는 프라이어를 그냥 훈련시킨다고 그냥 하죠. 사실 프라이어가 트랜스포머 디코더이기 때문에 같은 말인데 이런 논문상의 용어만 다르고 사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그림이 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사진이 있죠? 개 사진. 개 사진이 CNN 인코더로 들어가죠. 그래서 뭐가 나오죠? 뭐 이미지에 대한 그 피처 맵이 나오겠죠. CNN이니까. 채널 개수만큼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VQV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기는 컨티뉴어스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연속적인 값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코드북에 있는 값으로 양자화를 시키죠. 우리가 실제 총천연색 컬러를 256가지 값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양자화시켜서 쓰듯이 똑같이 여기 코드 값들이 하나, 둘, 4, 4, 16, 16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코드로 친다면 이쪽 방향으로 16개가 있는데 이거를 코드북에서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가장 거리가 가까운 벡터, 이것도 벡터, 이것도 벡터, 이것도 벡터니까 그 두 벡터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걸 찾죠. 코드북 N개 중에서. 그래가지고 매핑시켜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채널 방향이에요. 채널 방향으로 값들이 이게 뭐 500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500개의 값들을 갖고 있잖아요. 벡터가. 그럼 이쪽 벡터하고 코드북에 있는 500차원짜리 벡터하고 어떤 게 제일 비슷한지 투놈 계산하면 되니까 코드 벡터 거리 구하듯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걸로 매핑 시키죠. 여기 나와 있죠. 투놈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인덱스 번호로 쭉 바꿔놔요. 그러면은 이제는 기억해 놓기가 편하죠. 코드북은 따로 존재하고
내가 저차원 공간으로 기억해놔야 될 거는 그 코드북 인덱스 번호들만 쭉 알고 있으면 되죠. 16개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는 VQ, VA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디코더 통과시키면 이미지가 나오죠. 이거는 VQ, VA인데 여기에다가 어, 이게 지금 진짜 사진이 들어가서 복원된 사진이잖아요. 복원된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정시키는 판별기를 하나 달아놨어요. 예, 이거 하나 차이예요. VQ, VA에서. 그리고 요거를 패치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요거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본다고. 그래서 뭐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각 영역별로 판정해서 평균 내서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뭐 그만큼 로스 줘가지고 훈련시키면 되겠죠. 얘네들 다 코드북도 훈련되고 그렇게 해서 요 VQ 겐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요거를 이름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써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드북 인덱스 시퀀스라고 할게요. 코드북의 인덱스를 갖고 있는 시퀀스니까 코드북 인덱스 시퀀스가 그래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요거랑 같은 표현이 이미지 토큰 시퀀스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이미지 토큰이거든요, 이게. 이미지 토큰 시퀀스나 코드북 인덱스 시퀀스 예, 동일한 표현이고 시퀀스 대신 사실은 이렇게 맵이니까 코드북 인덱스 맵이라고 해도 되겠죠. 또는 이미지 토큰 맵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을 해두실 게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나오는데 여기 좀 써놨죠. 그 훈련을 이제 VQN을 다 시키고 나면은 맨 마지막 단계 해야 되는 게 제가 뭐라 그랬나요? 훈련을 시키는 건 지금 인코더, 디코더, 여기 디스크리미네이션 훈련이 될 거고 코드북까지 훈련이 되는데 이거 훈련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훈련해서 사용했던 이미지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얘네 가중치들이 다 확정이 됐으니까 이 뉴럴넷에 집어넣어서 이걸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코드북 인덱스 맵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이미지에 대한 저차원 표현이 뭐다라는 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이제는. 그렇죠? 요걸 얻어내는 거. 이미지에 대해서 마치 레이블처럼 저차원 표현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부분이 꼭 명심해둬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 그럼 한번 훈련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불필요한 부분 다 지워놨습니다. 처음에, 오브젝티브 펑션을 한번 보면은 사실 별게 아닌 게, 요거 VQV랑 똑같아요. 먼저 요 X하고 요 X 햇하고 서로 같아야죠. 그렇죠? 오토인코더니까 두 개가 서로 원래 거랑 생성된 거랑 서로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탑 그레디언트를 양쪽에 걸어줘가지고 코드북 훈련시키고 인코더 훈련시킨다고 얘기했었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코드북 훈련시키고 인코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양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멈춰줘요. 예, 로스를 한쪽에서만 계산될 수 있도록 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줘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겐 로스를 주는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 이미지가 진짜냐 가짜냐를 판정시키는 로스죠.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어드버서리얼 로스 줘서 그 두 개를 이제 우리 다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 요 로스 요 VQ 요거하고 요 겐 로스를 합쳐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렇죠? 로스가 두 개죠, 지금. 예. VQ, VA에서 원래 갖고 있던 로스하고 내가 이 부분을 붙여놨으니까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훈련시키기 위한 로스가 이거였잖아요. 이거하고를 다 양쪽을 다 이용해서 옵티마이즈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는 예, 내가 이쪽에 어드버서리 로스를 크게 쓸지 작게 쓸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이걸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가 됩니까? VQ, VA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조절해 가면서 뭐 사용하면 되겠는데 실제로 요 값을 썼어요. 뭐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없어도 돼요. VQVA 없고
그냥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다가 그냥 트랜스포머 길들이는 부분만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키텍처럴하게 새로운 부분이 없어요. 원래 트랜스포머 있는 거고 VQ, VA도 있는 건데 내가 훈련시키는 것만 보여주는 형태가 되니까, 이 아마도 이 저자들이 논문으로 좀 발표가 되고 그러려면 구조적으로 좀 틀린 부분들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뭐 이것 때문에 성능이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예, 그냥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인코더, 디코더, 코드북 훈련시키고, 뭐 디스크리미넨트까지 훈련시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나요? 원래 이미지에 대한 저차원 표현. 그걸 코드북 인덱스 맵이라고 불렀죠. 예, 그거까지 알아냈죠. 그러면 이제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그 엄청난 양의 이미지가 저차원으로 압축된 것들도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토 리그레시브 프라이어를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훈련을 할 때는 이제는 이미지는 필요 없어요. 이미지는 필요 없고, 아까 내가 얻어낸 그 디스크리트한 코드 그 시퀀스 있죠. 그거만 필요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내가 다룰 거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미지를 저차원으로 압축시키고, 그 압축시킨 그 값들은 양자화된 값이기 때문에 정해진 집합 내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미리 학습되어 있는 코드의 개수가 예를 들어 1000개야. 그러면 그 각각의 표현들은 1000개 중에 하나 값으로만 사용이 되죠. 그렇죠? 마치 그 보캐블러리의 단어처럼, 예, 정해져 있는 그 집합 내에서만 매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논문에서는 이게 코드북의 코드 개수가 1024개거든요. 1024개의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요 원래 이미지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가 여기가 1024개 중에 하나의 값이 되겠죠. 거리가 제일 가까운 값으로 다 표현이 됐을 테니까. 그럼 이런 번호만 갖고 있으면 되겠죠. 1번부터 1024 중에서 한 번호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이 코드북에는 실제 값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번호만 기억해 놓고 있어도 되죠. 그렇게 하고, 음,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모든 생성 모델들이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오토 리그레시브한 것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뭐죠? 지금 1, 42, 33, 94, 60, 20이고, 요건 그라운드 트루스예요. 정답 이미지. 예. 그러면은 여기 1, 42, 33, 94, 60, 22까지 지금 생성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57번이잖아요. 요거를 생성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런 조건을 줘요. 여기 S가 I보다 작은, 요렇게 요런 순서대로 쭉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네가 만들어내야 되는 코드가 뭐냐를 예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시킨 다음에 실제 정답하고 비교하죠. 그렇죠? 그럼 예측은 뭐가 되겠어요? 그림 나와 있죠. 코드의 개수가 1024개니까 소프트맥스 분포인데 1024개를 내주는 소프트맥스 분포죠. 로짓의 개수가 1024개. 그렇죠? 그럼 코드 1번일 확률, 2번일 확률, 땡땡땡땡 1024번일 확률까지 확률 분포를 쭉 내주게 되면 실제 정답은 그 중에 57번이니까, 예, 거기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죠. 이렇게.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트랜스포머를 훈련시키면 되겠죠. 이제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그래서 어, 주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다음 픽셀을 예측하는 일을 트랜스포머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게 실제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의 그 코드 시퀀스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어로 쭉 들어온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자연어 단어들 쭉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죠, 거의.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들어왔을 때 네가 다음 단어 예측해라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그대로 훈련을 시키면 트랜스포머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물론 직접 이미지 생성하는 건 아니고 그 이미지 토큰 시퀀스를 생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잘 생성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죠? 디코더만 달아놓으면 이제는 이미지로 착착착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예, 첫 번째 픽셀 만들고 두 번째 픽셀 만들고 세 번째 픽셀 만들고 네 번째 픽셀을 만들 때는 이 앞에 만들었던 세 픽셀이
픽셀을 조건으로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픽셀은 앞에 네 개 조건으로 해서 만들고, 그렇죠? 단어도 똑같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까지 주고 때에는 맞추는 거 훈련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디코더 훈련시킬 때. 이거 같은 방식으로 훈련시키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픽셀 CNN도 마찬가지고 픽셀 RNN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거를 다 조건으로 넣어서 이걸 하진 않았죠. 실제로 보는 영역은 요거 만들 때는 요 위에 세 개, 요거 만들 때는 요 옆에 거, 예. 이거 만들 때는 요렇게, 예. 그다음에 요 끝에 거 만들 때는 요렇게 이용해서 조건을 넣어서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걸 다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예, 요걸 쓰는 거죠. 근데 간접적으로 이런 픽셀들은 또 그 전과 영향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 첫 번째 픽셀은 말이죠. 이 조건 없이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 픽셀들은 좀 랜덤하게 값이 뽑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 픽셀이 그럴싸한 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첫 번째 픽셀을 우리가 조건 없이 만드는 거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첫 번째 픽셀을 만드는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 또 나옵니다. 뭐냐면은 어, 트랜스포머를 이제 이미지 토큰을 만들어내는 걸 이제 가르치긴 했는데 이 첫 번째 픽셀이 조건 없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다 조건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여해 주느냐? 자, 정답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근데 실제로는 이게 디코더 통과시킨 거고, 이거에 대한 원래 정답 사용되는 건 이거죠. 저차원의 표현. 이미, 이게 이름이 뭔가? 뭐죠, 이거? 하여튼 뭐, 무슨 동물이 하나 있는데, 동물에 대한 저차원 표현을 갖고 있겠죠, 제가. 그러면, 이 동물은 사실 필요 없고요. 이 동물들을 내가, 좀 전처리를 해요. 그냥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흑백, 그 엣지 같은 거 찾아내는 거. 이미지를 내가 한 2천만 장 갖고 있으면 그 이미지에 대한 이런 표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컴퓨터 시켜가지고 계산해 뽑아낼 수 있죠. 그냥 전통적인 이미지 생성 방법으로 해서 이미지 그 트랜슬레이션 방식으로 해서 이걸 하나 준비를 해놔요. 쌍으로 준비를 해놓고 그럼 이거에 대한 또 뭐가 필요하죠? 철저한 표현이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토큰 시퀀스로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압축된 표현 지금 16개니까 16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인덱스 번호로. 요거까지도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고 요거를 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어 붙여요. 두 개의 토큰을. 요거 이미지 1 토큰이고요. 정답은 이미지 2 토큰이에요. 두 개를 그냥 쑥 이어 붙여. 하나의 시퀀스로 만들어. 여기처럼.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똑같이 해요. 이제는 이 앞에 있는 이것까지 그냥 하나의 시퀀스로 이어졌으니까 조건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죠. 이게 조건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걸 만들도록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요거를 쭉 이어 붙인 다음에 이미지 2를 만들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런 토큰 16개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너 뭐 만들어 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건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뭘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게 구익기 괜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거 이미지 집어넣은 거랑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집어넣어서 텍스트를 집어넣은 거랑 차이가 날 게 없죠. 보캐블러리로 바뀐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텍스트 투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해요. 달리에서 똑같은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미지로 바꾼 건데 이 이미지를 조건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건데 텍스트를 집어넣어도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텍스트에 해당하는 보캐블러리로 쭉 바뀔 것이고 그게 텍스트 임베딩이 돼서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을 이렇게 앞에 프리픽스로 붙였기 때문에 예, 이걸 이용해서 1번을 생성해내고 그 다음부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계산해서 예, 로스 줘서 트랜스포머 훈련시키면 되겠죠. 아시겠죠? 어려운가요? 어렵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그 복성준 학생 이해할 만하죠? 네,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서
우리 저 권우현 학생? 네, 이해되나요? 저 맨 뒤에 끄덕끄덕.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텍스트를 조건으로 한번 그 이미지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는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텍스트하고 대규모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를 배운 거는 클립인데 그건 2021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 대규모 데이터셋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걸 했냐면 대신 이미지넷에 그 텍스트 레이블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레이블을 조건으로 주고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는 거. 요걸 해본 거예요. 텍스트 시퀀스가 길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레이블로 들어가고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는 거를 해보면 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 레이블을 텍스트 토큰으로 준비해주고 그걸 이미지 토큰 앞에다 붙여주면 되겠죠. 앞에다 붙여야 됩니다. 반드시 디코더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예, 요거를 예, 넣어주면 옐로우 먼치 오브 바나나스라고 하고 첫 번째 토큰을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포머의 첫 번째 토큰. 그리고 실제로는 바나나 사진 넣어줘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페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레이블을 주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사실 자연어를 주긴 했죠. 뭐 레이블은 쓰진 않았지만 그러면 옐로우 번치 오브 바나나스라고 하는 거를 음, 텍스트 토큰으로 쭉 바꿔주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단어니까 네 개의 그 토큰이 만들어졌을 거고 요걸 가지고 첫 번째 이미지 토큰을 예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이랑 비교해서 플러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서 트랜스포머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뭐 그 티처 폴싱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정답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도 정답 넣어주고 요거 맞추도록 훈련을 시키고 틀리면은 로스 받고 갱신하고 다시 정답 넣어준 다음에 요거 맞추도록 훈련하고 요거 해주면 되겠죠? 예, 우리 많이 했던 거.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바나나 예, 생성하겠죠? 바나나 정답 깔려 있고 이게 정답이 바나나 정답이 여기 실제로 트랜스포머 디코드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훈련돼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훈련 과정인데요. 트랜스포머 디코더고 그 그림을 제가 그 원래 디코더라고 하는 거는 인베딩하고 그 아웃풋 쪽에 프로젝션 하는 거 빼고 그 반복되는 스택만 디코더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림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그냥 인베딩하고 아웃풋 프로젝션까지 다 포함해서 디코더라고 지금 그냥 부르는 겁니다. 여기선 부르고 여기에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미지가 들어가고 또 이미지가 들어가죠. VQ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가 제가 그냥 단순화해서 4픽셀짜리라고 그냥 했어요. 예. 그 압축된 이미지 표현이 뭐 너무 압축을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그 코드북 인덱스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겠죠. 각각이 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데이터를 몇 장 갖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미지넷 같은 경우 2천만 장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 포인트가 그랬을 때 여기 뭐 그림이 좀 깨졌네요. 예. 여기 뭐 아마 이게 무슨 사진이었을까요? 이것도 그림 깨졌네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그림이 하나 있었고요. 예. 슬라이드 상에 그림이 뭐로 돼 있었나요, 거기? 뭐 뭔가 하여튼 들어가고 거기도 그렇게 나오나요? 여기가 아마 그냥 아까 그 엣지만 있는 그런 이미지고요. 여기는 뭐 제대로 된 이미지라고 봤을 때 요 정답에 대한 걸 아래다 깔죠. 이렇게 깔아서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한꺼번에 디코더로. 음. 요거는 원래 사진이고요. 이거는 미리 가공한 그 엣지만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차원 표현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게 조건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의 첫 번째 픽셀을 예측을 시키죠. 이렇게 소프트맥스 분포입니다. 그럼 요거를 정답이랑 비교하고 또 정답 들어가고 Y2 만들게 한 다음에 정답이랑 비교하고 또 Y2 들어가고 Y3 만들게 하고 정답이랑 비교하고 들어가고 정답이랑 비교하죠. Y4 나오면은 실제 정답이랑 비교하죠. 이건 소프트맥스 분포고 요거는 원합 벡터죠.
그래서 짝짝짝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주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것도 다 계산을 해요. 여기도 다 계산을 시킵니다. x1, x2를 집어넣고 나온 요 값이 x3가 되도록 하는 요 로스를 그냥 다 같이 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쪽이니까 요거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디코더기 때문에 이건 나오네요. 예. 디코더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코저럴 어텐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Y3을 만들 때는 요 뒤에 걸 보면 안 되죠. 예. 이걸 안 보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코저 마스크 씌워서. 그래서 어, 훈련할 때 이렇게 나오면은 뭐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 뭐 실제로는 시각화 훈련 때는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티처 포싱으로 훈련하고 y hat 1 생성할 때는 y1부터 y4까지 마스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y4 생성할 때는 예, 이후 거는 안 보고 앞에 것만 보고 생성하는 거죠. 네, 어텐션을 그냥 동등하게 다 어텐션을 하죠. 이렇게 크로스 어텐션을 하지 않고 그냥 조건하고 그냥 원래 내가 생성하는 정답하고도 그냥 어텐션을 다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하고 추론을 할 때는 여기 이제 들어갔네요. 예. 요런 거였을 거예요. 아까 그 그림상에. 추론할 때는 이제 뭐죠? 요런 조건만 주고, 자, 이미지 만들어 봐. 이거죠. 이런 조건을 주고 이미지를 만들게 하면은, 요 이미지에 대한 저차원 표현이 내가 미리 VQGN을 통해서 코드 인덱스 시퀀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집어넣어 준 거랑 똑같은 거죠. 쏙 들어가고요. 그러면, 요, 1, 2, 3, 4가 들어갔을 때 y hat 1을 소프트맥스로 출력해 내겠죠. 그러면 이거를 만들 때는 이걸 다 어텐션해서 만든 거죠. 예, 해서 만들어내고 이거를 이제 소프트맥스 분포니까 그중에 값을 하나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률 값이 뭐 높은 거 같은 거 하나 고르면 되겠죠. 샘플링을 해서 그걸 y hat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코드북 안에 있는 값이어야 되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예, 코드북 안에 있는 값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인덱스 번호로. 예. 그리고 요거를 피드백해서 넣어줘야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요거 가지고 y hat 2 만들게 하고 소프트맥스 분포로부터 샘플링해서 코드 값으로 샘플링 해주면 되고 요거를 다시 넣어주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y hat 3 만들고 요거 만들 때는 예, 앞에 거 당연히 뒤는 없으니까 앞에 어텐션을 해가지고 만들겠죠. y hat 3 나오고 또 해서 4 나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엔드 오브 이미지까지 나오면 이미지 생성 끝난 거니까 이제는 요 내가 생성했던 출력했던 요 y hat 1 스타부터 시작해서 y hat 4 스타까지를 쫙 모아서 디코더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미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비학습이죠. 이미 스테이지 1에서 학습이 다 돼 있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는 이미 여기까지만 나오면 이거는 자동이죠. 이 이미지도 이거에 대한 표현이 미리 다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이죠. 그럼 이거만 놓고 보면 그냥 트랜스포머 디코더잖아요. 그냥 트랜스포머 디코더에서 단어 주고 단어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단어 주고 그 다음 단어 맞추도록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컨디셔닝 메소드인데 음, 오늘은 아무래도 달리를 못할 것 같죠? 느낌이 VQ 겐까지 하고 달리는 제가 또 빠졌지? 달리는 잠시나 할 건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조건을 주는 방식은 지금 보시면 어, 텍스트 토큰하고 이미지 토큰을 그냥 이렇게 컨캣을 시켜가지고 그냥 단일 시퀀스로 만들었어요. 네. 여기 텍스트 토큰을 집어넣은 게 달리고 VQ겐에서는 이게 레이블이 들어가거나 단순하게 아니면은 여기 조건 이미지가 들어갔죠. 조건을 여기 하여튼 왼쪽에 달아주고 원래 이미 정답 이미지 토큰을 그냥 단일 시퀀스로 해서 훈련을 시켰죠. 예, 훈련을 시켰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달리하고 뭐 VQget, 코어뷰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이쪽을 이쪽을 한번 인코더를 통과시켜 가지고 인베딩을 뽑은 다음에
그 임베딩하고 크로스 어텐션을 시키는 거, 요 이미지 토큰하고 요게 더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냥 조건하고 그 다음에 정답하고 그냥 동등한 레벨로 이렇게 쭉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건 쪽을 한번 인코더를 통과시켜 가지고 만약에 문장이라고 했으면 그 문장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의미를 음, 인코더가 다 뽑죠. 그리고 완벽하게 뽑혀진 거가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요. 근데 위처럼 처리를 하게 되면은 동등한 레벨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세요. 이 문장이 지금 얘도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그걸 다 해서 문맥 전체 의미를 뽑아놓은 거를 넣어준 거랑 그냥 생으로 날짜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텐션이 되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이 더 성능이 높아요. 요건 뒤에서 좀 볼 텐데 높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뭐 크레용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 사실 달리를 살짝 바꾼 거예요. 크레용이 있고 달리 2가 있고 뭐 이미진 뭐 해서 요즘 모델들은 이런 방식을 써요. 그 조건이 그냥 트랜스포머로 그냥 콘캣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처리가 돼서 들어갑니다. 음, 그렇고 근데 달리는 그럼 왜 처리 안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처리한다라는 게 그 전에 이제 이미 그 텍스트를 한번 처리한다라는 게 텍스트에 대한 어떤 임베딩, 이미지랑 결합된 임베딩을 사실은 잘 뽑아서 넣어주는 게 좋은데 그거는 사실 클립 이후에 잘하게 됐잖아요. 근데 클립이 사실 달리랑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달리 2에서 클립을 씁니다. 달리 2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어떤 임베딩을 클립을 써가지고 뽑고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하지 않고 뭐 디퓨전 모델로 생성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올해 이번 학기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달리 2까지 못 하겠는데 달리까지는 하여튼 뭐 그 지금 설명드린 방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엣지를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죠. 요거는 내가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네, 뭐 이런 거 집어넣고 다양한 이미지 만들고 엣지 같은 거 집어넣어서 다양한 이미지 만들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줘서 뭐 블루제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줘요. 아까 조건 쪽에 요 레이블을 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 이제 훈련을 시킬 때는 요 정답이 깔려 있어서 훈련이 됐을 거고 생성을 할 때는 그냥 블루제이만 주고 Y1부터 Y4까지 생성을 시키도록 하면 되죠, 이제는. 그러면 뭐 생성을 하는데 이거는 블루제이를 입력을 넣어서 뽑은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조건을 집어넣어서 이미지 넷에 그 레이블 값을 넣어서 생성을 시킨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름이 있었겠죠. 여기 달려있는 레이블 같은 것들이. 그런 걸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달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간을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아마 스코어 베이스 모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뭐 그런 내용을 아마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